지난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남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20년 넘은 아파트를 팔고 신축으로 갈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구축이 낫다고들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중장년층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버틸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노후 자산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낡은 아파트를 보며 신축이 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신축을 사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20년 전 신혼집으로 그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신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복도는 어둡습니다. 주변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다고 합니다. 넓은 거실, 밝은 채광, 최신식 시스템, 깔끔한 마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신축으로 옮기자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가격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구축인데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사려고 했던 신축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신축 사면 손해라고, 구축이 오히려 낫다고. 특히 재건축 가능한 구축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 부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 집이냐 헌 집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신축의 장점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합니다. 새 것에 쾌적함이 있습니다. 수리할 것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관리비 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열도 좋고 소음도 적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편의시설도 좋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고장나고 수리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어두운 복도도 불편합니다. 신축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신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같은 위치의 구축보다 훨씬 비쌉니다. 평당 가격이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돈으로 구축을 사면 훨씬 큰 평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리미엄입니다. 신축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냥 구축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낡은 아파트가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대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5년 전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최고급 단지였습니다. 웬만한 호텔보다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새 것의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생겼습니다. 벽지도 조금씩 뜯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더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집은 구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양가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옆 동네 구축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구축을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구축을 봐야 합니다. 구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저렴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언젠가 재건축이 됩니다. 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추가 분담금은 있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헐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최신식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조합원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30년 된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너무 낡았다고. 하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입지가 좋으니 언젠가 재건축이 될 거라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5년 전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은 새 아파트가 거의 완공됐습니다. 곧 입주합니다. 분담금을 냈지만 그래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주변 신축보다 절반 가격에 새 아파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신축을 샀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구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제 그 아파트를 평생 집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노후가 든든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축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구축도 많습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 주민 합의가 안 되는 곳, 법적 규제에 막힌 곳, 이런 것은 그냥 낡아가기만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비와 수리비입니다. 구축은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수도관이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나고 창문이 헐거워집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비도 신축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복도가 어둡습니다. 주차장이 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이런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2025년 올해는 어떨까요? 정말 구축이 신축보다 나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명한 흐름은 있습니다. 첫째,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용적률 상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축에 유리합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 구축 가격이 오릅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주목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낡았다고 외면받던 단지들이 재건축 대호로 떠오릅니다. 둘째, 신축 분양이 쏟아집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물량이 나옵니다. 공급 과잉입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분양가를 낮추고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럼에도 미분양이 쌓입니다. 이것은 신축에 불리합니다. 공급이 많으면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축을 샀는데 옆 동네에 더 싼 신축이 나오면 손해입니다. 셋째, 중장년층의 선호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신축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투자 가치를 따집니다. 재건축 가능성을 봅니다. 입지를 중시합니다. 특히 은퇴 세대는 현실적입니다. 남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봅니다. 그때 이 집의 가치가 어떨까를 고민합니다. 신축보다 재건축 가능한 구축이 답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구축과 신축의 명암이 확실히 갈릴 것이라고. 좋은 입지에 재건축 가능한 구축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반면 외곽의 신축은 고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축은 위험합니다. 입지가 나쁜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재건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먼저 준공연도를 봅니다. 30년 이상 됐다면 재건축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적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상향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지를 봅니다. 역세권인가, 학군이 좋은가, 생활 인프라가 있는가, 개발 호재가 있는가, 이런 요소들이 재건축 추진력을 좌우합니다. 입지가 좋아야 조합원들의 의지가 강합니다. 조합 설립 현황도 중요합니다. 이미 재건축 조합이 구성됐는가, 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인가, 주민 동의율은 어떤가,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신축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입지가 최우선입니다. 신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입지의 신축은 제한적입니다. 교통과 인프라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공급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추가 공급이 있는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눌립니다. 공급이 적은 지역의 신축이 유리합니다. 브랜드와 시공사도 봅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재판매할 때도 유리합니다. 중소건설사의 신축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지 규모와 세대수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크면 개별 세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적정 규모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그 부부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의 상황을 먼저 보라고. 몇 년을 더 살 건지, 자녀에게 물려줄 건지, 재산 증식이 목적인지, 편안한 노후가 목적인지. 만약 앞으로 10년, 20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신축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리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런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를 생각한다면 구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가능한 구축이라면 말입니다. 10년 후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축이 무조건 좋거나 구축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이 중요한 해입니다. 신축과 구축의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은 자산을 지키고 불릴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손실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건축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법규와 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여러 단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중개사와 상담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